오늘 주제에 있어 전문가이신 심영기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 S의원 심영기 원장입니다. 네, 연세 S의원은 하지정맥류를 주로 진료하며 그 외에 림프 부종, 그 다음에 통증, 림프 해독 이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라는 것은 우리 혈관 계통이 두 가지 종류의 혈관이 있어요.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이 있고 노폐물을 실어 올라가는 정맥이 있는데 그 정맥에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피가 아래로 쏟아져서 고여 있는 게 하지정맥류예요. 정맥은 아래쪽에서 심장 쪽으로 올려주는 혈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막이 이렇게 닫혀 있어요. 닫혀 있다가 피가 올랐더니 이렇게 열려요. 그러다가 피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려면 탁 닫혀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지정맥류인 경우에는 판막이 찢어지거나 낡아서 피가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그거를 의학적으로는 역류라고 해요. 거꾸로 흐른다 그래서 역류가 되면 그 아랫부분은 정맥의 혈압이 높아져요. 그걸 정맥고혈압이라고 해요. 그게 장기간이 되면 다리에 울퉁불퉁 보기 싫은 지렁이 같은 게 튀어나오는 거죠. 아주 보기 싫게. 그것이 바로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걸 뭐라 그랬냐면 힘줄이라고도 했어요. 종아리 힘줄 튀어나왔다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주된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 정맥류 때문에 직접적으로 급성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 방치하다 보면 정맥피로 실어 날라서 버려져야 될 그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무겁고 쥐가 잘 나고 그리고 발이 잘 붓고 그런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원인은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이제 요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왜 생길까? 판막이 왜 망가질까를 다들 물어보세요. 환자분들은 궁금하잖아요. 유전적으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 이런 분들 중에서 정맥류가 있으면 자기 자신도 판막이 약한 걸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잘 안 생기고 주로 40대, 50대 때 이제 많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유전적인 원인이 제일 많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직업적인 원인이에요. 오래 서서 일하는 그 직업군들, 그러니까 약사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군인이라든지 특히 이제 쇼핑센터에 보면 점원들 오래 서서 손님들 접대하고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오래 서 있는 직업군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르몬의 원인으로 봐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이 들쭉날쭉해요. 이렇게 이 농도가. 그렇게 되면 판막에 영향을 줘서 쉽게 판막이 망가져요. 특히 여성분들은 첫 출산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판막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3배 이상 많아요. 예. 그래서 여성 질환이다. 특히 중년 여성 질환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정맥류는 중년 여성한테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증상도 있고 잠복기도 있고 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예사롭게 넘기고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요. 대부분은 방치를 하죠. 대부분 방치를 한다. 사실은 피가 거꾸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튀어나오는데 대복제정맥, 소복제정맥이라서 해서 사타구니 혈관이 있고 오금혈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타구니 혈관이 망가진 경우에 보통 7년 후에 튀어나오기 시작하고요. 소복제정맥, 오금혈관이 망가지면 한 15년 후에 튀어나오니까 그동안은 피가 맑지를 못한 거예요. 늦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나타나기 전 단계를 잠복성 정맥류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병원에 가기 전에 나 정맥류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스러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인데 남들보다 다리가 많이 피곤해요. 그리고 다리를 의자에 올려놓고 있으면 너무 과격하게 시원해요. 시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다리 발에 꼬불꼬불한 혈관이 튀어나왔다. 이건 거의 틀림없고 다리에 피부염이 생기면 보통은 한 달이면 되게 좋아지잖아요. 근데 3개월, 6개월 돼도 좋아지질 않고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걷다가 쥐가 잘 나고 이런 증상들 중에 한 서너 가지가 있으면 이제 하지정맥류 전문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초음파도 혈관 초음파를 보시면 돼요.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단계를 나눌 수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편의상 환자분들이 혹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구분하기 쉽게 1기부터 6기까지 나눠봤어요. 근데 1기는 뭐냐면 모세혈관이 터진 거, 실핏줄. 그런 게 이렇게 피부에 보면 이렇게 실핏줄이 이렇게 막 퍼렇고 빨갛게 이렇게 터진 경우에서 다리에 그거를 이제 1기라고 하고 2기는 직경이 한 2mm 정도 돼요. 그래서 굵기가 냉면발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2기는 냉면발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고 3기는 3mm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라면발이다. 그리고 4기는 우동발이에요. 점점 굵어져요. 굵어질수록 피가 역류되는 게 속도도 빠르고 양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4기는 우동발처럼 튀어나와 꼬불꼬불해요. 그런데 5기는 어떤 경우나 하면 손가락 굵기 정도 돼요. 굉장히 굵어요. 이때는 굉장히 환자분이 그 기립성 저혈압에서 누웠다 일어나면 핑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 다리가 항상 피곤하고 무겁고 편안하지가 않고 통증도 수반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마지막 6기는 뭐냐 하면 합병증이 생긴 거예요. 그대로 방치를 하다 보니까 피부가 썩고 진물이 나고 피부가 허는 궤양 현상까지도 있고 그렇죠. 라면발일 경우에는 확실히 꼭 치료를 해야 될 단계에 이미 진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빨리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그럼 의사가 라면발을 하면 라면을 삶아 먹을 거냐? 그럴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라면발이 있을 때는 이 혈액순환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라서 피가 일단 더러워지니까 잔병들이 많이 생기고 만성피로가 생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잘한 증상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역류를 방치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는 그런 빨간 신호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오시는 게 맞는 거고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제일 좋은 거죠. 자연 치료는 안 될까요? 네,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장님 이거 특별히 아프지 않은데 제가 이거 꼭 치료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신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농사 질 때 이렇게 모내기 할 때 바지춤 쫙 걷고 모내기 쭉 했잖아요. 요새는 기계로 다 하지만 그러면은 그 동네 어르신 면장님, 이장님이 보고 저 친구는 힘이 좋아갖고 저렇게 혈관이 불뚝 튀어나왔어. 아유 모내기도 잘해. 그 옛날엔 병으로 안 쳤어요. 근데 실제로는 혈액순환이 거꾸로 흐르는 거기 때문에 뭐는 이제 하지정맥은 꼭 치료를 해야 된다. 사실은 이 얘기도 25년 전에 제가 처음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시작할 때 병원에 있는 선생님도 하지정맥 치료법도 잘 모르시지만 그거 아프지도 않은데 왜 그것까지 치료하려고 그래요? 여 옆에 지금 다쳐서 죽어가는 분도 있고요. 암에 걸려가서 죽어가는 분도 있어서 그분들 치료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아프지도 않은 거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구박받는 환자들이에요. 그게 미운 오리 새끼였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맥류 환자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또 경제 수준도 높아지고 또 생활 환경도 좋아지니까 선진국형 병이에요. 하지정맥류는. 그래서 GNP 2만 불이 넘어야지만 환자가 증가하는 병 중에 하나가 하지정맥류예요. 재밌죠?